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이란에서 여객기가 격추된 이후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란에서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권력 투쟁이냐? 하산 로하니 대통령 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두 세력 간의 대결, 권력 투쟁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하산 로하니 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간의 대결이면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어쩌면은 하산 로하니 대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와의 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산 로하니는 개혁파 쪽에 속하는 인물이고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나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다 똑같이 완전히 얘네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파니까 자, 이런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이 대결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메네이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메네이가 약간 그 맘고생도 했거든요. 무슨 고생을 했냐면은 하메네이도 사실은 저 또라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걔네들이 치여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격파의 바지 사장 역할을 해왔던 측면이 있어요. 하메네이가 그동안. 물론 그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하메네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늙어서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려면은 저 두 세력 간의 권력투쟁 그 소용돌이에 나는 휘말려 들기 싫다. 나 그냥 권좌에서 물러날게. 그냥 둘이 잘 싸우시고 둘 중에 이긴 사람이 권력을 쟁취하세요.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근데 물론 하메네이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둘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하산 로하니 이 개혁파 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결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뭐 어쩌면은 이번에 하메네이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그냥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란 사법부 여객기 격추 용의자 다수 체포, 오늘 나왔던 뉴스죠. 자, 하산 로하니가 이란 여객기 격추한 사람들,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안에서 방공사령부 거기서 그 발사 버튼 누르고 그 격추 명령을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하산 로하니가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요. 그 발사 버튼 누른 한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 더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해당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در این داستان نمیتونه فقط یک فرد مقصر باشه. نه اینکه یک نفر که دکمه رو فشار داده. 자, 하산 로하니는 죄가 있는 사람은 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 이 하산 로하니가 이 발언을 한 거는 1월 14일입니다. 어제. 근데 사실은 1월 1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그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있어요. 테헤란의 방공사령부 역할을 겸임하는 이슬람 혁명대의 항공우주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 사령관이 11일 날 이란의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실은 TV에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우리가 단독으로 발사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자백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나라고 날 잡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해당 뉴스 기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뉴스는 1월 11일 날 걸프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요.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요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제목을 먼저 보면은 Iran's Guard Commander,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혁명수비대 중에서 항공우주군 사령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Ukrainian plane mistaken for cruise missile,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크루즈 미사일로 착각이 돼서 요격이 됐다, 이런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은, 자,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여객기 뒤에 폭발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그것이 여객기가 한동안 계속 비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전적으로 책임진다.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요격 사건이 터진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진실로 죽고 싶었다. 그런 사건을 증언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보고받았을 때. 자, 그날 밤 이 나라는 전쟁 상태였고 경계태세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공 시스템은 19km 떨어진 곳에 목표물을 식별했다. 그리고 그것을 크루즈 미사일로 잘못 식별한 것이다. 여객기를 요격한 미사일 조작자는 단독으로 발사 버튼을 눌렀다. 왜냐하면 통신은 재밍이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재밍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재밍이 걸려서 상급부대하고 통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냥 눌렀다는 거예요. 상급부대의 명령을 수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는 상급부대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판단해서, 우리 쪽에서, 우리 항공우주군 여기서 판단해서 나의 결정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 미사일 조작자는 여객기를 크루즈 미사일로 착각한 것이다. 우리는 발사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시간이 오직 10초밖에 없었다. 자, 이 10초밖에 없었다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그 재밍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자, 지금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라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람 말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상급부대하고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그 발사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근데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죄가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산 로하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멘트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NPR이라는 언론사에서 1월 1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제목은 Iran makes arrests over downing of Ukrainian airliner and a new video emerges. 자, 이란은 뭐 여러 명을 체포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 여러 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비디오 하나가 등장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은 이른 아침 화요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사법부를 소환했다. 그 재난에 대하여, 그 재난이라는 것은 여객기 추락한 거, 그 재난에 대하여 완전한 조사를 시행할 특별 법정을 만들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소환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가 직접 말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건이 아니다. 전 세계는 특별 재판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은 방공 문제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얼마간의 지식에 의하면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건에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누군가 더 있다. 나는 관련자들이 우리 국민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길 바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자기가 죄를 덤탱이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핫산 로하니 대통령은 아니다. 죄 있는 사람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제밍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제밍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테헤란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 여객기가 격추된 게. 자, 근데 제밍을 하려면은 이라크 쪽에서 항공기가 이란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밍을 하려면은 테헤란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라크 국경선에 그쪽이 480km예요. 480km나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제밍을 합니까? 미군이. 제밍을 할 사람은 미군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군이 480km나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제밍해요? 아니면은 이란 영공으로 들어가서 제밍을 걸어야 되는데 이란 영공으로 들어가면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라크 영공에서 제밍을 걸어야 되는데 480km나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제밍을 거냐 이거예요. 그 제밍이란 말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미군 군용기가 카스피해 쪽으로 오면은 제밍을 걸 수도 있어요. 저쪽은 테헤란하고 거리가 100km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는요,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조지아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미군 공군 기지도 없고요. 저쪽은 러시아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 공군 군용기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쪽으로 해서 제밍을 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미군이. 그러니까 이 제밍이란 말이 이거 어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가 또 10초밖에 여유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도 어폐가 있고요. 무슨 10초밖에 여유가 없습니까? 비행기가 떠서 이륙해서 이제 속도를 내서 날아가려면 그래도 몇 분 걸리잖아요. 테헤란 영공을 벗어나는데 몇 분 걸려요. 무슨 10초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제밍이 걸려서 상급부대하고 통신을 못했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그 사람이 자기가 덤탱이를 쓰려고 했어요. 혼자서 덤탱이를 쓰려고 했는데 핫산 로하니 대통령이 아니다. 야, 너만 죄 있는 게 아니라 너 말고 다른 사람 더 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핫산 로하니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전체하고 한번 맞붙을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 미사일 발사 이 명령을 누가 내렸냐 이걸 넘어서 어디까지 이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냐면은 그 여객기가 격추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세력, 이것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세력까지도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그 항공우주군 사령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밝혔다. 이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가 한 가지 사실을 밝혔다. 뭐라고 밝혔냐? 수요일 그 사고가 벌어지고 몇 분 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당국에 알렸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예요. 당국에 알렸대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이 비밀에 가려지길 원치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그 여객기 요격하고 나서 몇 분 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당국에 알렸다는 거예요. 정권에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잖아요. 나는 이 사건이 비밀에 가려지길 원치 않는다. 의미심장하죠? 자, 그러니까 핫산 로하니는 아예 이 사고를 발생시킨 미사일 발사를 명령한 그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그 배후 세력, 거기까지 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전쟁이 커지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핫산 로하니가 이슬람 혁명수비대 전체를 지금 아예 일망타진시키려는 그러한 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란 내에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물론 핫산 로하니도 뭐 이렇게 말만 번듯하게 하고 뭐 관련자들 다 잡아내겠다.
우리는 이 특별 재판을 열어서 이 재판이 전 세계에 다 공개되도록 전 세계는 이 재판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모릅니다. 또 중간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핫산 로하니도 꼬리만 자르고 말지. 그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은 핫산 로하니가 좀 세게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란 당국이 이란의 그 대학교들 캠퍼스 안에다가 그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어요. 미국의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 이거를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는데 왜냐면은 사람들 밟고 다니라고 이란 대학생들 막 밟고 다니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란 대학생들이 그걸 다 피해서 가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 보셨을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کجا؟ بیشر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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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지금 이란의 민심이에요. 이란 청년들의 민심이고 또 이란의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란 말입니다. 이란의 많은 국민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슬람 독재 정권 신물난다. 경제도 망하고 자유도 못 누리고 뭐냐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못 드리고 불만이 쌓인 거죠. 자, 지금 이란의 대학생들이 이란의 이슬람 독재 정권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청년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학생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로 가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자,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 전에 공수처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공수처법이 뭡니까? 이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문재인이가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수사관들은 다 민변에서 끌어다 쓸 거 아니에요. 민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독소조항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독소조항을. 검찰이 정부 고위층의 부패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조건 공수처에다가 먼저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고위층의 부패 사건은 문재인이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이거 완전히 좌파 독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세요? 대학생 여러분들. 우리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눈에는 이 나라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로 가는 게 안 보이시냐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그 독재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은 애국자였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공산주의를 막아내면서. 그분들은 그래도 독재를 그래도 잘했어요.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게 더 많은 발전적인 독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독재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애국자였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이는 뭐예요? 이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붙어먹는 독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 독재. 이 나라 경제 다 망가뜨리면서 지 돈 가지고 공무원을 뽑든가 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100만 명, 130만 명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퓰리즘 좌파 아닙니까? 좌파 독재. 정말 대학생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진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러한 독재 국가가 지금 그러한 독재 국가가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